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천축참호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이 장음의 표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란찰차의 글자로는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팁의 문자로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팁의 문자에 많은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팁의 문자가 바로 여기 보이는 다양한 문자들의 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열쇠 같은 문자가 바로 여기 팁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팁의 문자의 그 기법대로 글자가 나중에 이제 다른 문자들로 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 이후에 또 이 청나라 명을 이어서 청나라 때 다시 이제 이 작품이 쓰여지면서 그런 이제 기법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작품에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팁의 문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가장 위에 문자가 이제 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표기가 바로 이제 장음의 아의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으면은 장음의 아의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지면은 장음의 우가 되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아자를 써준 다음에 글자를 이제 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바나가리 문자의 기법을 어느 정도 익히신 다음에 또 팁의 문자의 기법을 또 컴퓨터로서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시면서 표기를 해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표기의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현대 과학의 물질 문명의 또 이런 이기를 잘 활용하시다 보면은 심지어는 핸드폰으로도 입력이 가능한 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물질 문명의 이기를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문자를 입력하는 그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보시다 보면은 이 손으로 쓸 때와는 다르게 또 문자를 보는 그런 안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로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알리갈리 기법의 이 몽고 문자 중에서도 알리갈리 기법으로 써져 있는 이 기법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범어로 이제 문자를 나중에 범어로 된 글자를 이렇게 이 만주 문자와 몽고 문자로 쓰다 보면은 이 글자가 이제 몽고 문자와 만주 문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몽고 문자를 따로 이 알리갈리 기법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주 문자와의 그런 범어의 표기의 유사성을 피해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돋보이게 글자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학자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대 학자들이 또 이런 알리갈리 기법을 또 표기하게 할 수 있게 또 해줬습니다.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한자로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자의 그런 이제 인식하는 체계에서는 물론 이제 한자가 여러 가지 글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수도 있지만 없는 글자를 일부러 만들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볼 때 이 범어의 발음의 표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담자의 그런 발음의 표기를 위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구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는 오지만 여기서의 발음은 이제 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음의 우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까마귀 글자를 크게 써주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또 조그맣게 까마귀 글자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길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의 표기가 많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청나라 때 작품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대장전주회가 그런 표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전주를 또 연구하고 또 표기하다 보면은 그 문자의 그 범어의 표기를 위해서 얼마나 학자들이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선학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이 아주 살기 좋고 물질 문명이 아주 훌륭하고 또 이 표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현대에 살면서 공부를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대바나가리 문자는 이렇게 써집니다. 보면은 또 실담자와도 약간 유사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 후대에 나오는 많은 문자들을 익히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문자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후대에 나오는 그 문자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 전에 문자를 공부하려고 보면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 거꾸로 먼저 생긴 문자를 공부한 다음에 후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문자의 그런 원리가 더 확연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르투 문자로 이렇게 써집니다. 와르투 문자로도 하기도 하고요. 또 바르투 문자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문자입니다만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또 눈에 들어올 것이고요. 네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란자나 문자입니다. 란찰 문자의 현대적인 표기법입니다. 충분히 또 컴퓨터로도 쓸 수 있고 또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문자라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파스파 문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쪽에다가 기본에 우를 써주고 우를 이렇게 표기를 해준 다음에 이 티베 문자의 장음의 아의 그런 표기처럼 이 아래쪽에 이런 표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표기를 해줌으로써 장음의 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티베 문자의 후에 나온 이 파스파 문자이기 때문에 티베 문자의 그런 문자의 구성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글자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파스파 문자를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이 글자가 네모나게만 생긴 것만 보이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만은 이 실담자를 배운 다음에 또 대바나가리와 티베 문자를 배운 다음에 파스파 문자를 나중에 보게 되니 그런 변화의 원리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파스파 문자를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문자를 표기하고 또 연습해 보면서 차츰차츰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자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점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작품인 천축자원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는 이 오자에 일어로 되어 있죠. 근데 발음은 이제 우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안타깝게도 이제 뭐 천축자원의 이런 글자체는 아직 이 현대 글자처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천축자원의 글자체로 써져 있는 많은 그런 작품이 없다 보니까 후대에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게 어려웠던 글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작품이 또 글씨가 작다 보니까 또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같은 영인본이라고 해도 칼라본으로 또 확대를 했을 때 글씨가 크게 잘 보이면은 공부하기가 쉬운데 확대하면 또 글씨가 희미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귀중본들은 좀 스캔을 아주 잘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급을 해주게 되면은 또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직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이 천축자원의
책들이 이런 자료가 또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화대장경이 있지만 작품이 워낙 시가 작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급을 해주게 되면 학문이 좀 더 융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작품의 진원집의 장금의 우입니다. 이렇게 이 오로 되어 있고요. 거성으로 되어 있고 이 표기가 이렇게 와로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이 진원집에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따로 뭐 만들어 놓은 글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또 입력하는 데는 또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좀 문화의 이런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진원집에 나와 있는 또 많은 작품들을 또 글자체로 만들어줘서 보급을 해주게 되면은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또 입력을 하고 또 작품을 쓰시다 보면은 문화가 융성해지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해주고 또 대학의 연구기관들이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들이 나오지가 않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그렇게 또 문화가 한 단계 한 단계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